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실이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첫 수업을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화학2라는 과목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1단원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학습하는 동안에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앞으로 화학2 내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먼저 분자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화학원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분자라고 하는 거는 비금속 원소와 이제 비금속 원소를 먼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어떤 결합을 하죠? 그렇죠. 바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공유 결합 물질은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분자의 형태와 결정의 형태입니다.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H2O, 물, NH3, 암모니아, HCl, 염화수소, 염산, 이런 것들이 바로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결정으로 존재하는 공유결합 물질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C,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또는 흑연이나 우리 석영의 주요 물질로 석영을 구성하는 SiO2, 이산화규소, 석영의 주요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얘네들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물질을 보겠다. 바로 이러한 분자, 독립적인 단위체로 존재하면서 세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러한 분자만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분자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또 화학원에 있었냐면요, 분자의 극성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나요? 분자의 극성은 뭘로 일단 따졌나요? 그쵸, 우리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어로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해서 EN 이렇게 선생님이 쓰죠.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개념을 알아야 분자의 극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에서 그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척도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힘이 센 애들이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 전자쌍을 더 잘 잡아당기겠죠. 대표적으로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고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전기음성도 값을 좀 써주면요, 수소 같은 경우는 2.1의 전기음성도, 그리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탄소는 2.5, 질소는 3.0, 산소는 3.5, 그리고 플로린은 4.0. 이렇게 여러분들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공유 결합에서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값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조금 멋있는 말이었죠.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있었죠.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길게 빼죠. 이거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길게 빼서 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을 가지고 이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는요, 어때야 되냐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절대로 안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HCl이 있어. 자, HCl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CL이 전기 음성도 값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전자쌍이 Cl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전자가 Cl 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지금 쌍극자 모멘트를 내가 표시를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겁니다. 여기서 내가 쓰는 이 표시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고요. 우리 부분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델타 플러스 그리고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중성을 띄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어느 한 부분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띄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극성 물질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했을 때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부른다. 이런 극성 분자 또는 이 말 자체를 쌍극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는 이중극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분자 안에 두 개의 극이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자, 또 대표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물이에요, 물. 자, 물은 어떻게 생겼죠?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 이렇게 있습니다. 산소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지금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VS-EPR 전자쌍 반발 원리죠. 전자쌍 반발 원리를 고려해서 지금 이런 구분형을 띈다라고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형을 띱니다. 자, 이때 전기 음성도 값이 지금 누가 더 큽니까? 전기 음성도는 수소랑 산소 비교하면 산소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하나의 분자 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네. 자, 이때 우리는 이거를 극성 분자라고 하고 우리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하면은 지금 산소 쪽으로 다 치우치니까 합은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했더니 0이 아니네. 자, 얘는 뭐야? 극성 분자야. 쌍극자야, 이중극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극성 분자였고요. 무극성 분자는 뭘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 아예 결합에서 공유 결합에서 전자쌍이 치우침이 아예 없다란 얘기예요. 이럴 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해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소와 수소, 즉 같은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는 전자쌍이 치우침이 아예 없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란 얘기,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근데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합을 했을 때 얘가 0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바로 CO2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어.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원소가 지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있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전기 음성도는 일단 탄소랑 산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산소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 이렇게 이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전기 음성도 값이 지금 양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요 벡터 값을 합해 주시면 여기 몇이 나와? 0이 나온다는 얘기야. 0이.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합을 했더니 얘가 0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무극성 분자. 그래서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을 때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에 합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무극성 분자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CH4 이런 탄화수소 물질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결합에 이렇게 이쪽 안쪽 방향으로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치우치는 반면에 지금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해버리면 몇이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3면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탄화수소인 물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런 물질들은 바로 무조건 무극성 분자로 취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로 취급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원 시간에 배웠던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제 분자 간의 인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지금 쌍극자 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 기본 구조부터 한번 알고 갑시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쌍극자 힘, 두 번째
두 번째 분산력, 그리고 세 번째 수소 결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바로 쌍극자 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극자, 아까 했었죠. 아까 우리 극성 분자를 쌍극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중극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쌍극자의 힘은 어디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냐면 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HCl, 우리 대표적인 극성 분자죠, 그죠? HCl.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CL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CL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칩니다.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면은 CL 같은 경우는 전자 쌍을 가지고 왔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CL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죠.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에서 정전기적 인력을 작용하는 이러한 인력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쌍극자 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쌍극자 힘이다. 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애들이 있어요? HBr 뭐 이런 애들. 얘도 역시 마찬가지. 브로민이 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얘 부분적으로 플러스,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이거를 쌍극자 힘이라고 한다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그냥 짧게 쌍쌍힘이라고 할게요. 쌍쌍힘. 그죠? 요런 게 바로 쌍극자 힘이야. 그럼 쌍극자 힘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한번 내볼게요.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를 잴 거야. HCl이랑 HBl 누가 더 클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면 HCl이 더 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 전기 음성도 값을 좀 비교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뭐 이 값을 외워도 좋고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일단 CL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값이 3.5입니다. 자, 브로민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값이 몇이에요? 3.0이에요. 자,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17쪽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린 그리고 CL,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잖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누가 더 커요? 전기 음성도 차이는 HCl이 더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커지기 위해서는 바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전기 음성도 차이. 그래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야 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그 전하의 분리된 정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요 정전기적 인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쌍극자 힘이 작용하는 분자 사이에서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분자가 바로 쌍극자 힘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바로 쌍극자 힘이었습니다. 어떤 분자에서만 작용한다고요? 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극성 분자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바로 분산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요 분산력은 뭐냐? 자, 일단 무극성 분자를 가지고 왔어요. Cl2.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합해봤자 뭐야? 0이지?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였어. 전자의 치우침이 아예 없는 분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인력도 작용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작용을 하냐면요. 바로 편극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편극. 이게 뭐냐면 분자 내에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현상이야. 자, 이 안에 지금 전자들이 막 있어. 이 분자 내에 전자들이 막 있는데 순간적으로 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그 반대 방향은 자연스럽게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죠? 이렇게 편극에 의해서 순간적인 이 무극성 분자였지만 순간적인 극성 분자처럼 되는 그 순간적인 쌍극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자의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순간적으로 쌍극자를 형성했다 라고 해서 순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무극성 분자였는데 순간적으로 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때요? 주변에 있던 무극성 분자들이 이 순간 쌍극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도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러면은 이쪽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얘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오른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도망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왼쪽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 쌍극자 때문에 유발된 거야. 뭐가? 쌍극자의 성질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쌍극자는 쌍극자인데 요 순간 쌍극자에서 유발됐어요? 유도되었어요? 유발 쌍극자 또는 유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띤 이런 부분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약하겠지, 그지? 쌍극자보단 약할 거야. 그래서 약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데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편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순간적인 편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순간적인 쌍극자를 순간 쌍극자 또는 이 둘을 굳이 막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유발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의 순간적인 편극 현상에 의해서 또는 주변 분자들의 편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극성을 띠게 된 분자, 이런 걸 우리는 순간 쌍극자 또는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분산력이 바로 무극성 분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자를 가진 모든 분자들에서 다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에서도 다 나타나는 힘이 바로 분산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 무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극성 분자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분자에서 바로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쌍극자임은 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했지만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모든 분자 내에서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 Cl2와 Br2 둘 다 무극성 분자.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산력의 크기는 어떤 요소 때문에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분산력이 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은 바로 그 안에 그 분자 내에 전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전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양성자가 많다는 얘기지. 왜냐면 원자 자체는 중성이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많으면 그 원자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 즉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 때문에 분자량이 커야 한다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분자가 분자량이 크대. 그 얘기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수도 어떤 얘기야?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야, 전자가 많으면 편극이 일어날 확률이 어때요? 많겠지, 그지? 전자가 많으니까 훨씬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순간 쌍극자가 나타날 확률도 커지겠죠. 많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산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 크구나 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 둘 중에 분자량이 큰 누구? BR2가 더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은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연 이 두 개 보면은 지금 탄화수소인 물질인데 지금 구조만 조금 달라서 그렇지 분자식은 똑같아요. 자, 분자량이 완전 똑같아. 분자량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분산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라고 물어봤어.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분자량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분산력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그들이 접촉하는 면적, 표면적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요. 왜냐하면 표면적이 크면은 그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걸 주로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한번 혹시 책상 위에 휴지가 있으면 한번 해볼래요? 휴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한 장도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 알죠? 한번 잘 떼서 한번 서로 붙여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지 한번 흔들어봐. 잘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면적이 넓은 상황에서 붙일 때는. 근데 이 휴지를 돌돌돌돌 말아요. 두 개 나뉘어진 휴지를 돌돌 말아서 한번 붙여봐. 동그란 상황에서는 잘 붙일 수 없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분산력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분자량일지라도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 분자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적기 때문에 면적이 큰 녀석보다는 분산력이 작게 작용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분자를 보면은 분산력이 즉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더 큰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훨씬 분자 간의 인력이 크겠다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자,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지금 보니까는 얘는 탄화수소는 아니네요. 산소가 들어있어. 근데 얘는 탄화수소야. 얘는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그지? 자, 분자랑도 완전 똑같아. 누가 더 분자 간의 인력이 클까? 물어본다면 극성 분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자 간의 인력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도 작용하고요. 그리고 분자 내에서 무조건 모든 분자 내에서 작용하는 분산력도 작용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분산력만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력이 비슷한 경우,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쌍극자의 분산력보다 조금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극성 분자가 큰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긴 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뭐일 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쌍극자 힘과 그리고 분산력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소 결합이라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두 개 달고 시작할게요. 자, 수소 결합은 조금 멋있는 말로 우리 하이드로겐 본드라고 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수소 결합이라고 쓰기 힘드니까 HB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거 수소 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다른 말과는 다르게 얘는 결합이라는 말을 썼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합력만큼 세단 얘기. 자, 쌍극자 힘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런 거와 같은 결합은 아니지만 분자 간의 인력이긴 하지만 결합만큼 강하다라고 해서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뭔가 수소가 이름에 있는 거 보니까 수소랑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인력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정의를 볼게요. 자, 플루오린, 산소, 질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 밑줄 치세요. 자, 여기 직접 결합한 수소와 주변에
플루오린, 산소,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인력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왜 대체 플루오린, 산소, 질소가 왔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플루오린은 그리고 산소는 질소는 대표적으로 전기 음송도가 큰 3대장이야. 플루오린은 4.0 제일 크죠. 산소는 3.5 그리고 질소는 3.0입니다.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같은 경우 이런 원소와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수소와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엄청나게 쌍극자 모멘트 값이 커집니다. 결합에서 전자가 거의 대부분 플루오린이나 산소나 질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된다는 거야. 물론 플루오린과 산소와 질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자, 근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플루오린과 산소와 수소가 있으면 이들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 써볼게요. 비공유 전자쌍 플루오린, 산소, 질소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과의 이러한 인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 인력을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한 정전기적 정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 하이드로겐 본드. 이렇게요. 이러한 수소 결합은 쌍극자 힘의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굉장히 큰 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걸 한번 볼게요. 물입니다, 물. 자, 물 같은 경우 어때요? 산소랑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는 거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아, 산소랑 직접적으로 결합한 수소가 있구나. 그럼 얘는 엄청난 전하 분리가 일어날 거야. 이쪽으로 쭉 반대로 이렇게 치우치겠죠? 그러니까 이 수소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굉장히 강한 플러스를 띌 거야. 그럼 주변에 있는 산소가 있어. 그럼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럼 요 사이에 인력,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수소 결합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찾을 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란 얘기는 바로 플루오린, 산소, 질소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요 두 분자가 있어. 요 두 분자는 과연 수소 결합이 작용할까 안 할까를 물어봤어. 할까 안 할까? 정답은 합니다. 자, 왜냐?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 수소 결합이 가능한 수소를 찾으라고 했었죠. 자, 물 같은 경우 수소 결합이 가능한 수소는 여기 있지. 누구랑 직접적으로 결합했으니까 산소랑 직접 결합했으니까 얘 부분적으로 플러스 뛸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수소 결합이 가능한 수소가 없는데요. 산소나 질소나 플루오린과 직접 결합한 수소는 없지. 얘는 지금 수소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얘는 못해. 하지만 얘랑 지금 여기 있는 산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부분적으로 플러스 뛸 거고 여기에서 분명히 수소 결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소 결합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그지? 여기는 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옆에 봐봐. 얘네 둘은 작용할 수 있을까? 여기는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개의 분자 서로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둘이 똑같은 분자야, 그지? 자, 근데 굳이 여기를 어떻게 그린 거야?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그린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수소랑 여기 있는 산소랑 이렇게 수소 결합 못 하나요? 이거 수소 결합 아닙니다. 이건 수소 결합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 바로 쌍극자 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수소는
산소나 플로린이나 질소랑 직접적으로 결합한 수소가 아니잖아. 얘는 탄소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전하 분리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긴 할 거야. 하지만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 쌍극자 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수소 결합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수소 결합이 가능한 수소 원자가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 수소 결합이 가능한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플로린과 산소와 질소랑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어야 되며 그 주변에 플로린과 산소와 질소가 뭐 누구랑 결합되어 있던 간에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로겐 본드라고 부른다.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분산력, 그리고 쌍극자 힘, 그리고 수소 결합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분자 간의 인력과 그리고 끓는 점, 액체의 끓는 점 또는 어는 점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